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집 카페 매니저 청개월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 4 67화로 찾아왔습니다. 공고 영상입니다. 어느 단지냐면요. 두산 위비더 제니스 부천입니다. 부천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같은 소사역에 들어간 단지가 있었거든요. 이 편한 세상 어반스퀘어를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드렸었냐면 그때가 대략 4월 말이었는데 분양가 좀 비싸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84가 대략 12억 선 최고가로 했을 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영상 뭐 내리지 않았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 분양가가 선도하는 이런 부천 같은 경우에 기축을 좀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분양가가 비쌀 때는 기축이 좀 싼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겠지만 부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사골의 봄바람. 복사골, 부천의 원래 옛 지명이 복사골입니다. 복사꽃이 피는 마을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복사골에 드디어 봄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다. 3개월 전에 비해서도 뚜렷하게 상승세가, 제가 3개월 전에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승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천의 어떤 부동산 시장 흐름에 있어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지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두산 위비더 제니스 부천, 사실은 이 분양 단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천 전반적으로 사실 분양가가 부천 같은 경우에 센 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하게 센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뭐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분양도 좋지만 기축들, 준신축이든 구축이든 부천에서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아닌가, 즉 매수를 갖다가 좀 고려해 볼 시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기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위비더 제니스 부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볼게요. 투자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대단지입니다. 1728세대짜리예요. 그것도 위치가 나쁘지가 않죠. 여기 소사역 보이시나요? 1호선과 서해선이 교차하는 곳인데 바로 왼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공터처럼 보이는 거, 부천 세종병원 그 위쪽에 이렇게 좀 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두산 위비더 제니스 부천, 여기 2008세대라고 되어 있는 건 아파트가 1700여 세대고 오피스텔이 대략 300여 세대 들어가요. 그래서 합쳐서 2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소사역이 있고 왼쪽은 부천역이 있는데 좀 더 중요한 건 소사역이겠죠. 왜냐하면 이 소사역에서 서해선을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가 되느냐, 서해선을 타고 한 정거장 올라가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기는 GTX B가 예정돼 있죠. 서울까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소사역에서 오른쪽으로 두 정거장 가면 온수역이 있습니다. 온수역에서 뭐가 있습니까? 7호선이 있습니다. 7호선을 이용하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호선을 갖다 그대로 타고 가면은 여의도 쪽이라든가 강북에 있는 강화문권, 즉 3대 업무지구에 대한 접근성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이 소사역 근처도. 부천 자체가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가까운 것,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노량진이라든가 신길 쪽 있잖아요. 이쪽은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이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강북이라든가 광화문 쪽. 반면에 이 소사역 쪽도 거기에는 좀 뒤지지만 뭐라 그럴까요? 준 3대 업무권 직주 근접이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바로 30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1시간 이내로 이 3대 업무지구를 전부 다 갈 수 있는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대단지입니다. 1700세대짜리 대단지고요. 핵심 단지입니다. 부천 신축, 지난번에 어반스퀘어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은 중상동 개발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거의 신축이 대규모로 개발된 적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소사역 근처에 좀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상동 쪽에 롯데캐슬이 들어가죠. 이렇게 신축들이 현재로서는 드문드문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부천이 전반적으로 눌려 있었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축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라 할까요? 기준점을 세워주는 역할, 즉 다른 지역의 어떤 신축들과 비교를 통해서 부천의 지리적 입지,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여튼 부천 신축은 항상 관심들이 많습니다. 부천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요. 또 구축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중상동 뭐 재건축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부천의 신축에 대한 관심이 항상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뤄야 되는 단지고요. 역세권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소사역에 1호선과 서해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소사역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죠. 요게 이렇게 길쭉하게 요게 위비더 제니스이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서는 서해선 같은 경우에 나중에 부천 종합운동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단지 입구까지는 200m권이고 단지 먼 곳까지도 500m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호선을 이용하실 때 부천역 쪽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이쪽도 대략 500m권이다. 왜냐면 인천 쪽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부천에서는 인천이 대도시다 보니까. 따라서 양옆에 부천역과 소사역을 갖다가 500m권 이내로, 단지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500m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역 접근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호선뿐만 아니라 이 서해선을 통해서 주에 들어오게 될 GTX-B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써놓은 거고, 1호선을 타고 두 정거장을 가게 되면 소사역에서 온수역이 있습니다. 7호선을 통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강남 쪽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호선을 이용해서 여의도 쪽이라든가 광화문 쪽, 그 다음에 7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30분 이내 초근접은 아니지만 그래도 1시간 이내로 모두 갈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성이 있을 만한 단지로 봅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 있을 거다라고 봐요. 사실 얘도 어반스퀘어와 비슷한 분양가에 나왔기 때문에 좀 비싼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최근까지 어떤 부천의 상황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최근에 서울 쪽, 특히나 제가 노량진하고 흑석 쪽이라든가 신길 쪽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가 중개를 통해서 그쪽의 어떤 지금 변화 흐름을 갖다 보면은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고요. 좀 이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 단지입니다. 부천 신축은 언제나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GTX-B 개통과 얘도 연관되는 단지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통해서 이용했을 때 상당히 빠르게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 19일날 특공이 있고요. 20, 21일에 일반 1, 2순위가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소사역과 부천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온수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리고 소사역과 부천역은 500m 이내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728세대 중에 얘가 대략 임대가 200여 세대 정도 들어가고 조합원 빠지고 보류지 빠지고 해서 대략 한 5, 600세대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분양되는 거는 1158세대고요. 오피스텔은 따로 또 분양을 합니다. 특공 633세대, 일반 525세대. 그래도 적지 않은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49.7개동입니다. 지난번에 어반스퀘어는 위치가 바로 위에요. 여기 보이시죠? 어반스퀘어가 있고 길 건너 경인로를 사이에 두고 위쪽이 어반스퀘어, 아래쪽이 이번에 들어가는 위브더 제니스인데, 이 어반스퀘어는 35층짜리로 12개동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상당히 높습니다. 49층이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일자 형태로 쭉 들어가게 돼요. 49층으로 7개 동이 들어간다. 즉 어반스퀘어도 1600여 세대 됐었거든요. 단지 규모는 비슷한데 세대수는 비슷한데 동수가 차이나는 건 2층수 차이에서 온다. 근 50층 가는 거잖아요. 49층이니까. 그래서 고층은 조망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재정비 물량이지만 그래도 고층이 많이 나왔습니다. 84A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타입에 비해서 고층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점도 좀 고려하실 만한 요소 중에 하나, 이렇게 봅니다. 입주 시기 상당히 특이합니다. 32년 2월 예정으로 제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했습니다. 32년 2월이면 지금 26년 8월이잖아요. 5년 6개월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분양단지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입주 대기간인데 전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중도금 이자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 아파트값 올라가는 게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특히나 부천이 지금 전고점 뚫고 올라갔던 지역이 아니거든요. 전고점이 21년도에 하락해서 저점에 있다가 이제 출발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대기 기간에 이 분양가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투자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도금 이자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자, 분상제 적용되지 않고 거주금이 없고 재당첨도 없습니다. 전매 1년만 있는 거는 어반스퀘어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반스퀘어하고 약간 비교를 할 거예요. 물론 어반스퀘어 아직까지 완판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분양가인데 5구 같은 경우에 491세대입니다. 가로층은 세대수예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왔죠. 500여 세대 가까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7.3억에서 8.7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어반스퀘어 3개월 전에 나왔을 때 7.8억에서 8.6억이 나왔어요.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거죠. 74 같은 경우에도 316세대. 이거면 아마 74는 어반하고 똑같은 세대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8.6에서 10.5억에 나왔고 어반은 9.2에서 10.2억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가는 좀 더 싸고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고가는 좀 더 비싸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84 351세대 많이 나왔죠. 얘도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9.5에서 11.8억이었고 11.8억에 나왔고 이페란스랑 어반스퀘어는 10.1억에서 11.4억에 나왔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반스퀘어랑. 어반스퀘어 같은 경우는 로열층은 다 나갔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 3개월 전에 분양했을 때 1순위가 2대1까지 가고 2순위 접수를 안 받았거든요,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나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더군다나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이번에 이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어반스퀘어는 곧 빨리 완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확장비는요, 이번에 5구가 2200, 74가 2600, 84가 2900 정도에 나왔어요. 타입에 따라 조금씩 위아래 차이가 있습니다. 가전은 제외하고 넣습니다. 가전은 들어가실 때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지에서 빼드리죠. 그리고 저는 선택이
있으면 가장 비싼 걸로 해드리는데 두산 히비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모집 공고문에서 상당히 간략하게 정리해놨어요. 옵션 같은 걸. 그래서 계산하기는 좀 편하실 겁니다. 뺄 거 넣을 거. 여하튼 확장비 같은 경우에도 어반스퀘어랑 유사하게 나왔어요. 5구는 거의 똑같게 나왔고 74와 84 경우에도 1, 200 차이. 요게 어반스퀘어의 확장비였습니다. 저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680에 720 4기에 나왔는데 어반 같은 경우는 680에 나왔었으니까 이것도 유사하죠. 옵션이 여기가 옵션인데 제가 아까 여기서 옵션 말씀드렸죠. 5구가 3,500, 84가 4,000 정도에 나왔어요. A, B 타입이 두 개씩 있는데 각 평형별로 약간 몇백만 원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전은 제외한 거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고 풀업을 한다면 이렇게 들은 거고 여러분들 안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청정기라든가 이런 거 다 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건데 실제로는 여기서 조금 빠질 수 있다. 여러분들 뭐 풀업을 다 하신 건 아니니까. 여하튼 모든 단지 풀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풀업으로 써드렸습니다. 어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5구가 4,000, 84가 5,000이었는데 이 편안이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어려운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 두산 히비더 제니스는 좀 단순합니다. 모집 공고 들어가 보시면 뺄 거 넣을 게 딱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도 저는 최고 풀업으로 항상 계산해 드리니까 확장비에다가 에어컨 옵션을 합하게 되면 5구 같은 경우는 대략 6,000 정도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 84 같은 경우는 대략 7,000선 정도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양가는 5구나 84 경우 5, 6천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나온 겁니다. 5구 같은 경우에는 요거 빨간색 8.3에서 9.3억 정도의 최고 풀업 기준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84는 10점이 여기서 12.5억 정도 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편한 어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5구가 8.4에서 9.2억이었거든요. 이것도 풀업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1,000만 원 차이 정도. 그 다음에 84 같은 경우에는 어반스퀘어가 10.9억에서 12.2억이었거든요. 즉 저가는 좀 싼데 두산 히비더 제니스가 한 6, 7천 싸잖아요. 반면에 고가, 최고층은 한 3천 정도 비싸다. 이게 84A이기 때문에 최고층은 아니고 중층 정도인데 어반스퀘어도 역시나 재정비였기 때문에 최고층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분양가는. 문제는 이거죠. 과연 소사역에 들어가는 단지에 비록 대규모 단지이고 위치 괜찮긴 하지만 10억이 넘는 분양가, 특히나 최고 풀업 했을 때 12.5억 선에 나왔는데 이게 들어갈 만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이따 좀 자세히 보겠지만 괜찮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면은요 59A, 84B가 포베이 판상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평면인데요. 평면은 뭐 여러분이 더 잘 보신가? 이거 5구예요. 딱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의 현관 팬트리 갖춰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5구에 가끔씩 빠지는 드레스룸도 잘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외기실이 안방 쪽에 있지 않아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온 거예요. 5구에서는 이거 잘 나온 거 아실 겁니다. 근데 5구B는 3베이입니다. 3베이로 나왔죠. 어반스퀘어도 3베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도 뭐 3베이인데 드레스룸 잘 들어가 있고 현관에 팬트리도 들어가줬기 때문에 5구치고 나쁘지 않게 나온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방 구조가 좀 다르죠.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3베이다 보니까 침실 3이 현관 쪽에 붙어 있다. 침실 2는 거실 쪽에 붙어 있어서 조금 다른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과 74 같은 경우에 상당히 특이하게 나왔죠. 뭐 세대수 많이 늘려다 보니까 이런 구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꺾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이 이면 창호인데 한쪽이 좀 작은 창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세대하고 어떤 간섭 때문에 이런 거죠. 74B는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게 빠진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역자, 역기역자 보는 이 드레스룸이 보이시죠? 여기 좀 많이 특이하게 좀 들어가 있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트리 같은 거는 이제 현관 팬트리라든가 복도 팬트리 같은 거 잘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관 팬트리, 여기가 복도 팬트리 형태. 그 다음에 84A인데 84A가 사실은 조합원이 제일 많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특이하죠. 뭐냐면 꺾여 있습니다. 오히려 84B가 포베이 형태거든요. 따라서 왜 이걸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갔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꺾이는 구조로 돼 있고 드레스룸이라든가 나머지 팬트리, 현관 팬트리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 복도 팬트리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알파룸은 없죠. 반면에 84B가 포베이 형태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알파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포베이 형태를 볼 수는 없죠. 거실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실도 이면으로 크게 창문이 두 개가 놔져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조원들은 84B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알파룸도 있고 한데 A를 선택했느냐? 저는 그 배치된 곳, 즉 향이나 조망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먼저 동호수 배치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84A인 요 연한 브라운색 제외하고는 고층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84A를 조합원들이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위쪽 하얀 거는 이미 조합원 물량이잖아요. 84A만 14층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전층에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랬던 이유가 조합원들이 84A를 선택한 이유가 단지 배치도에 있다고 보는데요. 단지 배치도에서 연한 브라운 요 아래쪽에 있는 놈들이거든요. 요 3545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네들이 남향이에요. 그래서 남동 남서향 정도 되겠죠. 이렇게 꺾어진 형태다 보니까 즉 84B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괜찮아 보이지만은 오히려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합원들은 이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위쪽 층들을 갖다가 점유했기 때문에 조망도 나쁘지 않고요. 그죠? 따라서 평면도는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4A의 어떤 향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저는 84B가 요즘 북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옛날에 비해서 이게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84B도 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59A와 84B가 포배의 판상에 가까운 모습들. 59A는 전형적인 포배의 판상이고 84B는 그걸 좀 흉내낸 좀 변칙적인 거긴 한데 나쁘진 않다. 특히나 알파룸이 있어서 84B 같은 경우에 84A를 선택하시는 경우는 조합원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고 가격도 비싸요. 84A가 오히려 꺾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잘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치고는 무난한 평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개발들에서는 별 이상한 평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평형이 거의 전층에 배치된다. 다만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간 84A는 14층 이하에만 있다는 거는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은 이 정도고요. 자체 편의성 커뮤니티가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주민 카페 정도가 들어가 줍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보면서. 왜냐면 커뮤니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주민 카페는 1층에 잘 들어가 줬어요. 지하에 들어간 데도 많은데 얘는 1층에 햇살 잘 들어온 곳에 들어가 줬고 그 다음에 뭐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층에 들어가져 있어요. 105동 쪽하고 104동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피트니스 GX는 뭐 전형적으로 지하에 들어가죠. 썬큰이 그래도 있어서 채광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골프 연습장하고 피트니스 GX는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요즘 작은 도서관하고 독서실도. 따라서 좀 괜찮다고 싶은 거는 이 주민 카페 정도입니다. 이게 왜 제가 조금 얘의 약점이라고 보는 거냐면 어반스퀘어 같은 경우에 3개월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지만 요 검은 부분 들어간 거 다 들어갔어요. 얘도 피트니스 GX 이런 거 골프 연습장, 도서관, 독서실 들어갔는데 얘는 오피스 룸이라든가 탁구장, 키즈 카페, 스포츠 코트도 들어가줬고 더군다나 다이닝 룸에다가 사우나도 들어가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들어갔었는데 반면에 이번에 두산 위더 제니스는 제가 공고물 봤을 때는 게스트하우스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들어간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커뮤니티에 있어서는 어반스퀘어와 유사한 분양가인데 어반스퀘어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저는 최근에 부동산 흐름 봤을 때 어반스퀘어가 먼저 완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는 어반스퀘어보다 좋습니다. 1.39대 1이기 때문에 어반이 1.3대 1 정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낫다. 어디가? 두산 위더 제니스가 0.1대 차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차이가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두산 위더 제니스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부원, 부천, 남초가 있고 부천, 동, 남중, 그 다음에 소명여중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으로 부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리는 대략 여기가 골목길 형태로 돼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재드릴게요. 걸어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 500m권에 있고 단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부천 남초까지 역시나 대략 500m권에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500m권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중학교입니다. 지난번 어반스퀘어 때도 그랬는데 중학교가 이쪽 위쪽으로 소명여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반스퀘어는 소명여중 가까워요. 반면에 여는 길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뭐 중학생이가 길 건너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소명여중이잖아요. 남중들인데 남중들이 꽤 멀리 있습니다. 이쪽 부천 남중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대략 봤을 때 근 1km권 되는 것 같아요. 부천 동중도 이쪽에 있어요. 얘도 거의 1km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천 동중 여기 있거든요. 거리 봤을 때 거의 1km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부천 도대체 중학교로 갔다가 왜 이렇게 배치했는지. 물론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중학교는 조금 멀다. 어반스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는 뭐 500m권이라서 뭐 초품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닐만한데 중학교가 조금 먼 느낌이 있다. 1km권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걸어보시기 좋죠. 원래 중학생들은 버스 잘 안 타잖아요. 걸어다니니까. 그래서 그 점은 어반스퀘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조금 약간의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원가는 부천 중상동이 바로 옆쪽에 있기 때문에 부천은 뭐 어차피 다 중상동 쪽에 있는 학원들을 갖다가 애가 공부하면 보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번에 부천에 과학고가 개설됩니다. 저는 이제 분당 쪽에 들어가는 단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분당의 중앙고하고 부천고가 과학고로 전환돼서 부천에도 과학고가 생겨요. 내년 기준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후년인가? 여하튼 뭐 공부 잘 시키면 과학고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중학교 특히나 소명여중이 있기 때문에 남자 중학교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 뭐 부천 원도심 부천은 원체가 작은 지역이에요. 다른 곳에 땅을 다 넘겨주면서 부천 자체는 작아졌거든요. 뭐 백화점이 뭐고 다 고만고만한 거리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지는. 자,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착하다고 하면 욕먹겠지만 투라고. 왜? 어반스퀘어 때 이거 썼었거든요. 착하다고 하면 욕먹겠지만 저는 어반스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10억이 좀 넘게 팔사가 나왔을 때 물론 기존의 어떤 구축들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러셨
벌어졌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분양 경쟁률,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완판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3개월 전에도 제가 부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얘가 5년 6개월 뒤에 들어가는데 근 6년 뒤에 들어가는데 이 분양가의 너물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어반스퀘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커뮤니티에서 좀 더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반스퀘어가 조만간에 완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뒤에 나오는 단지들을 확인하려고 그랬었는데 얘가 비슷한 가격에 나온 데다가 부천 상동에 들어가는 롯데캐슬 다음 주에 분양하잖아요. 그게 얼마입니까? 16억에 나왔습니다. 8사가. 근데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뭐냐면 흑석이라든가 신길 쪽, 노량진 쪽이 8사 기준 25억에 30억에 분양을 했는데 그게 절찬이 완판됐어요. 100대 1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얘 5년 6개월 뒤에 들어갔는데 12억 5천 정도에 나왔잖아요. 8사가 나쁜 가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 이거 욕하셔도 됩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욕먹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봤을 때. 자, 요걸 해드리죠. 제가 분양가 비교. 자, 이거 어반스퀘어 때 거를 따왔어요. 어반스퀘어가 26년 4월 27일, 8일 정도였거든요. 4월 말이었는데 지금이 8월 초잖아요. 시세는 한 달 전께 올라오기 때문에 4월 거와 7월 거를 비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어반스퀘어하고는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지금 59하고 84만 쏟아놨습니다. 59 8.4에서 9.2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8.4에 9.3에 나왔고 84 같은 경우에 어반이 10.9에서 12.2억에 나왔는데 이번에 제니스가 10.2에서 12.5억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힐스테이트 소사역이 있는데 얘는 소사역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 나쁜 게 아니라 25년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죠. 다만 호가는 4월에도 받고 어제도 받는데 제가 9.5에서 11억 정도예요. 84 기준입니다. 얘보다는 대략 1억 정도 비싸게 지금 나온 거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어반은 4년 뒤에, 제니스는 7년 뒤에 들어간 단지예요. 그랬을 때. 그리고 힐스 소사 좋지만 규모 자체는 어반이라든가 제니스가 훨씬 더 크죠. 따라서 힐스 소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제가 어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소사 프로지오입니다. 2012년 들어간 지금도 10년이 넘은 구축으로 이제 넘어가는 아파트인데 얘죠. 소사 프로지오 797세대 1000세대가 안 되는 단지인데 역까지 거리는 뭐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어반스퀘어가 역까지 거리는 제일 좋죠.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소사 프로지오가 저기 써놨는데 지난 4월에 봤을 때 얼마였냐면요. 59가 6.5에서 6.8억이었고 84가 7.5에서 8.4억이었어요. 물론 차이는 많이 나죠. 15년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옆에 있는 소사 프로지오가 이 가격인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84는 4억이나 높게 나왔고 59도 2억 5천은 비싸게 나왔는데 이거 비싼 거 아니냐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그때 어반스퀘어 영상 보시면 돼요. 4월 말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이거 올라갈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때 이미 서울이 오르고 있었고 이거 올라갈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고점을 오히려 중요시해야 된다. 정고점이 59가 8억 선까지 갔고 84가 9억이 넘었었거든요. 이 소사 프로지오가 21년도에 그거 말씀드리면서 이거 비싸게 나온 거 아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얼마 가느냐? 소사 프로지오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9 같은 경우에는 6.8억이 최고가였거든요. 7.3억이 됐어요. 3개월 만에 5천 정도가 올랐고 이 가격대에서 5천 올랐다는 건 근 10% 올랐다는 겁니다. 84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8.8억이었는데 7.2억에서 8.3억으로 얘도 오르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소사 프로지오인데 얘인데 이제 시작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거래가 59입니다. 이거예요. 보시면 어디부터? 여기부터 딱딱딱 올라가기 시작했죠. 6월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요 선이 4월 선이거든요. 이때 어반 분양했을 때 제가 어반 분양하는 거 보면서 기축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어반이 비싸 보인다면 그래 그건 못 들어가도 기축 들어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영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 이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쭉쭉 치고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좀 이따 온수 쪽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7.3억까지. 84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7월입니다. 즉 4월까지만 해도 안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그죠? 요게 5월, 요게 7월. 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안 올라간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기시면 주변 단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때 온수역 보여드렸죠. 온수에는 서울 쪽이 있고 부천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한 온수역 아파트 보여드렸었어요. 얘를 갖다 비교해드렸었는데 얘 보시면 이게 59거든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이게 59예요. 84도 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얘 오른 거 보면서 부천 곧 시작할 거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3월, 4월인데 지금은 7월 되면서 아예 뚜렷하잖아요. 요 라인이 이제 부천 쪽에도 보일 거란 얘기예요. 요 라인들이. 근데 부천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소사역 프로지오에서도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좀 전처럼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좀 전에 온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이게 21년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 뚫었잖아요. 59 같은 경우에. 그렇죠? 84B도 이게 전고점인데 전고점 뚫었어요. 84도 전고점 뚫었습니다. 여기가 전고점. 여기가 지금 현재. 그죠? 84B도 이제 뚫고 있고. 그러면은 소사 프로지오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20년 쪽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시작한 김포라든가 경기 광주라든가 인천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정고점 못 뚫었잖아요. 이게 정고점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고점 뚫는 거예요. 얘도 이제 시작했는데 이 정고점은 당연히 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펜생 온수역 좀 전에 보여드린 놈은요, 제가 4월에 조사했을 때 7.5에서 8.7억이었어요. 그때 표거든요, 이 위쪽은. 근데 지금 어제 들어서 보니까 8.5에서 9.3억. 전체 고점이 지금의 저점이 돼버렸죠, 5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84는 9억에서 10억 정도였거든요. 지금 10억에서 11억까지 갑니다. 즉 1억이 올랐습니다. 10% 정도 오른 거죠. 근데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정고점 뚫기 시작한 거니까. 서울 같은 경우 정고점 뚫고 50% 상승까지 갔잖아요. 그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어반스퀘어 때 제가 써놨던 거예요. 현재 정고점 하락 후 출발 시작점인 부천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었어요. 어반스퀘어에서 3개월 지난 지금 바꿨습니다. 뭐로? 시작한 부천. 시작점이 이제 시작한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어반스퀘어의 로얄층 거의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거기에 지각비 조금만 갖다 플러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반스퀘어가 괜찮으신 분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어반스퀘어 때 써드렸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 분양가가 선도한 듯한 느낌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어반 나왔을 때 10억이 넘었잖아요. 그 당시엔 기축이 이렇게 오르는 게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뚜렷하게 제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이진 않은 시기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 중이죠. 소사프로지오도 그렇고 이페랑 온수역도 그렇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정고점 기준 분양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산 이브더 제니스가 어반스퀘어보다 그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유사하게 나왔어요. 단지 규모도 비슷하고. 물론 커뮤니티에서 조금 빠지는 게 있고 브랜드 측면에 좀 빠진 게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많이 빠지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차 대수나 고층, 49층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반스퀘어처럼 정고점 기준 분양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천도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후에 나올 놈들. 이번에 상동이 16억에 나온 거 보세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정고점 뚫기 시작하고, 기축들이, 얘네들이 온수 쪽이든 소사 쪽이든 이 기축들이 정고점을 뚫기 시작하면 그때는 분양가가 거기에 맞춰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거기에 맞춰 나온 분양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아파트를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던 분양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지금 나온 두산 이브더 제니스나 어반의 분양가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나쁘지 않게 나온 거고. 투자 가치 평가는요, 광의적 평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의적 평가와 협의적 평가 둘로 나눠서 해드리잖아요. 광의적으로 보면요, 24년 정고점 뚫은 강남과 후발주자들이 이미 30% 50% 상승. 뭐에 비해서? 21년 정고점에 비해서. 떨어졌던 가격에 비해서는 2배 정도 오른 거고, 21년 정고점에 비해서 50%가 올랐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지역이. 노량진까지 그랬잖아요. 저희는 노량진 흑석 해드리면서 제가 어디 보여드렸습니까? 흑석, 이거 서밋더일이 84가 30억이 나왔는데 이거 100대 1 나왔어요 거의. 그때 옆에 있는 2단지들, 더 뒤에 있는 거 한강 푸르지오, 이거 12년 들어간 아파트예요. 소사 푸르지오 같은 애 들어갔는데 얘 보세요. 지금 정고점이 16억이었거든요. 그럼 후고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고점에 50% 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한 24억 가야 되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23억 7천까지 갔어요. 이게 최근에 23년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순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서울은 이게 거의 다 갔어요. 강남이 제일 먼저 도달했고, 강남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이런 동작구도 다 이렇게 갔어요. 신길 쪽도 그렇고 여기 흑석도 그렇고 노량진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구축들이. 얘도 12년 들어간 아파트예요. 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라인이잖아요. 노량진도 그렇고. 이번에 25억의 분양했잖아요. 27억까지 갔죠. 분양. 여기 노량진 뉴타운에 들어가는 애들. 이게 뭐예요? 1호선 라인. 그 다음에 어디예요? 신길역. 얼마 전에 25억의 분양했잖아요. 신길 뉴타운에 들어가는 거. 개봉 지나서 온수 지나서 부천이에요. 순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소사 푸르지오에서 확인이 되고 온수에서 먼저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턴 따라 가는 거예요. 이미 정고점 대기 50%까지 올라버린 노량진과 신길 쪽 더 지나가면, 개봉 쪽은 아파트가 신축이 없어서 그런데 온수까지 오면은, 온수가 지금 좀 전에 보셨잖아요.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 2편하니 온수역 2편하니. 소사는 이제 시작한 거고, 결국 근데 도달한 지점은 똑같아요. 자신의 단지의 정고점에서 50% 오른 가격에 가까워집니다. 그게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수도권 차급지들의 상황이 시작됐다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강남과 잠실이 올라가면서 노량진이라든가 흑석 같은 데가 오른 것처럼 그 뒤를 따라서 온수가 오르고 있는 거고, 소사 쪽이 오른 거고, 결국 인천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게 안양서부에서, 인천에서, 김포에서, 부천에서 확인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것도 3개월 전 어반스퀘어에서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 게 이번에 오늘 플러스 시켜놓은 부분이에요. 확인되고 있다 지금.
어디서도? 부천에서도. 자, 후고점 기준 분양가는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은 제가 최근에 분양가 중에서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서울 지역 무조건 100대1 가까이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지난 분양가 영상 중계만 보시더라도 제가 서울에 들어간 단지인데 소규모 단지일 경우에 이 분위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수익은 어느 정도 날 거예요. 근데 대단지하고는 차이가 날 거다. 추후에 수익이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유는 후고점 기준 분양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천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축들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고 그 상승세가 막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들이 아직은 그렇게 비싸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고점 대비 50% 올라버린 기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흑석이 84를 갖다가 작년에 냈으면 20억 초반에 냈는데 이번에 30억에 냈는데 100대를 완판이 된 거예요. 근데 부천은 아직 그렇게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저점 기준 분양가다. 아직은 차급지들의 경우에, 즉 부천이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에 높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보이는 분양가의 어떤 흐름에 비교해서는 낮게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건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플러스 시킨 겁니다. 원고에다가 이 위에 거 어반스퀘어 때 원고라니까요. 가파라진 서울 서남권 상승. 좀 전에 보여드렸죠. 노량진, 신길 이 라인 따라서 계속 옵니다. 그리고 운수. 이게 지금 부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의적으로 봤을 때 이 단지가 갖고 있는 의미, 투자 가치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고 협의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거 어반 때 써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반이라고 써있잖아요. 어반이 저점 기준 분양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다르게 부천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인천 같은 곳은 아직도 분양가가 상승을 반영한 분양가는 아니에요. 다행인 거죠, 그나마. 다만 기축들이 아직 안 오른 상태에서 이 분양가가 나오니까 비싸게는 느껴져요.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양가를 판단할 때. 따라서 제니스도 저점 기준 분양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제니스가. 그리고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어반에서 보셔야 되는데 어반에 써놨던 거거든요. 빨간색 제니스만 제가 플러스 시킨 거예요. 주변 기축에 비해서 고가로 보여요. 아직도 소사프루지오가 그래도 아직은 9억선, 10억선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4가. 근데 걔가 12년도에 들어간 단지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게 오르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온수역이죠. 온수역 이편하니. 그리고 소사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억선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10% 가까이 오른 게 적게 오른 게 아니고 이거 시작이라니까요. 온수역 쪽을 보시면 이렇게 오른 게 이쪽으로 전이가 돼요. 아예 안 움직일 때 보여드렸던 게 어반이었는데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뚜렷하게. 이 제니스에서는. 그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변 기축 대비 현재 신축의 가격은 저점입니다. 힐스소서가 11억인 것도 저는 저점이라고 봐요. 얘는 지금 25년도에 들어가서 아직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 조만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제가 어반 때 현재 신축의 추정 정고점은 12.5억 3억 정도가 아닐까라고 했어요. 왜냐면 힐스소사의 가격과 소사프루지오 가격을 비교했을 때 3억 차이 나잖아요. 따라서 전고점이 소사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9.5억이었거든요. 그럼 거기다 단순하게 3억만 더해도 현재 신축의 어떤 추정 정고 21년도에 이 아파트에 만약 있었다면 가격입니다. 그럼 12.5에서 13억 정도입니다.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계속 확인되고 있지만 서울부터 시작해서 대략 여기서 50% 오른 가격 그러면은 7억 정도 오르게 되는 거니까 대략 20억 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신축인 힐스 소사에 비해서도 어반이나 제니스는 4년이 더 늦게 들어가요. 어반이 그랬고 제니스는 거기에다가 다시 3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 7년을 늦게 들어가잖아요. 32년도에 들어가잖아요. 제니스는. 따라서 정고점 대비 50% 상승하는 후고점을 고려해봤을 때 당이단지 이거는 어반 말하는 겁니다. 후고점 20억 이상인데 제니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니스가 입주할 정도 시기가 되면 이미 주변에 들어가 있던 신축 힐스소라든가 이런 애들이 20억 위협이 아니라 넘어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야 무슨 20억이야 부천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부천이 안 올랐어서 그런 거예요. 기축이 올라가서 갈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노량진에 시작된 게 온수에 있는 아파트는 정고점 뚫었는데 얘 부천 소사역에 있는 푸르지오 얘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이 84가 얼마입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대략 9억 선인 것 같은데 8억 5천에서 9억 5천 선이니까 9억 선이라고 봤을 때 그럼 그거의 절반인 4억 정도 플러스 시키면 되거든요. 13, 14억 선까지 갈 거란 얘기예요 얘가 결국은. 안 믿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랬을 때 여기 신축 얘네들이 20억을 못 뚫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부천이 이번에 상동을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 다음 시간 영상이 상동 록데키스 영상입니다. 거기서 좀 더 다뤄드릴 건데 이 소사 쪽 얘네들도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억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얘 입주 시기에는 당연히 그거는 갑니다. 그 이상 얼마를 가느냐는 그때까지 어떤 신축들에 대한 정부의 공급 이런 거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갈 거다. 얘 입주했을 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무엇보다 초역세권 즉 TX 이용한 데
있어서도 단지 여건이 우수하다. 이건 어반한테 써놨던 건데 똑같죠. 조금 더 멀죠. 어반 스퀘어는 뭐 소속이 붙어 있는데 얘는 가까운 거는 200m, 먼 동 같은 경우는 500m 거니까 조금 멀지만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 얘는 좋은 게 하나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 말씀드렸던 거, 5년 6개월이라는 분양대기 기간이 있어요. 이게 중도이자 만나진다 뭐 이런 거에 포인트를 놓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올라갈 분양 가격, 이후로 들어올 분양가들이라든가 이미 상동에서 16억이 가버렸는데, 물론 거기가 아파트가 나쁘진 않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 근처에 또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재정비 물량들이 있잖아요. 들어오게 될 텐데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입주한 힐스 소사라든가 소사 프루조라든가 이런 애들, 온수역 쪽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온수가 전고점을 돌파한 것 좀 보셨지만 그래도 아직 50% 이상 가지는 않았어요. 전고점 대비. 그쪽에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노량진 따라서. 기맞추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사도 따라가고. 따라서 저는 5년이 넘는 분양대기 기간이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얘는 전매제한 1년 말고는 뭐 딴 것도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아파트는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으로서 높아 보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에 29년 들어갔는데 12억인 분양가와 32년 들어갔는데 12억인 분양가는 다른 거예요. 32년에 들어간 게 훨씬 싼 겁니다. 물가가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항상. 자, 미라진이었습니다. GTX B계통이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얘는 GTX B를 꼭 이용하지 않아도 서울의 웬만한 업무권 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권을 비롯해 연계 지역의 시세인데, 아까 보셨던 분 노량진 신길 온수, 그러니까 노량진이 수십 년째 빌빌거리고 있다가, 뭐 노량진 분들이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이번엔 뉴타운 되면서 확실히 자기 입지 잡는 거잖아요. 거기 3대 업무지구 정말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신축이 없었던 거죠. 막 50년, 60년 된 단독주택들 막 있고 뭐 빌라 같은 거 있고 그러다가 신축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세가 지금 20억 후반대의 분양가가 나왔는데, 분양가가 20억대 후반이에요. 걔네들이 거기에 시세를 형성하겠어요? 그럼 분양가고. 최근에 이제 서울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서울의 주택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걔네 거기다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즉 서울에서 이 서남부 지역은 대표적인 노량진이에요. 노량진, 흑석, 신길 같은 곳들, 대방동 같은 곳들이 주택이 아파트 신축이 없다 보니까 뭔가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부천까지 어떤 길이, 신도림이 그나마 좀 개발이 됐던 거고. 근데 이 노량진이라든가 신길, 대방 쪽이 꽉 채워서 갖춰지게 되잖아요. 곧장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로? 온수 쪽으로, 부천 쪽으로. 중간에 개봉이 있고 그런데 개봉 쪽도 이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재정비 들어갑니다. 즉 연계돼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미래가치예요. 노량진과 신길이 보여줄 모습. 30억 가까이 분양을 했는데 거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대로 지금 완판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시세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걔네들도 올라가는 게 혼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강남부터 시작된 가격 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올라가는 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량진의 신길에 비해서 얘는 절반 이하의 분양가란 말이에요. 소사역 얘가. 정부 규제 후보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규제가 특히나 재정비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이라든가 이런 연계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핵심적인 지역들은 재정비 말고는 없잖아요. 신축을 갖다가 들여보낼 수 있는 게 뭐 아무리 신도시 만들어도 그건 외곽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원도심 쪽에 신축으로 들어가는 단지들에게는 미래 가치로 다가옵니다. 즉 정부가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갖다가 확 풀어줘서 서울 도심부터 시작해서 획기적인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원도심 괜찮은 교통 라인에 있는 신축들, 재정비되는 신축들이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보점이 있죠. 부천은 전체적으로 아직 전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 보셨잖아요. 소사 프로듀가. 그거 다 받아먹을 단지예요. 얘는. 후상향 있습니다. 어반스퀘어 나왔을 때 제가 후상향 이거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바로 얘가 후상향입니다. 아무래도 두산이보다 제니스가 엄밀히 따지면 브랜드에서 좀 밀리고 커뮤니티에서 좀 밀려요. 그럼에도 뭐 비슷한 가격에 나왔다는 건 얘가 좀 비싸게 나온 거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에 나오는 지금 신축 분양가는 상종 로케,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 저는 분양가 비싸게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착시입니다. 주변에 있는 아직 안 오른 부천의 기축들을 보면서 이 분양가 비싸다고 보시는데, 얘는 기축에 비해서도, 부천 기축에 비해서도 그렇고 서울 쪽에 올라가 있는 분양가에 비해서도 그렇고 저는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뒤로 나올 놈들은 이제 부천의 기축들이 상승하면서 분양가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후상향이 계속 보일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도 얘는 나쁘지 않다. 주변 계속 개발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평이 이렇습니다. 분양가가 선도할 때가 좋은 시절이다. 이거 제가 어반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써놨으면 기축. 이게 뭐냐면 12억이 없을 수 있잖아요. 83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습니까? 부천 아직 안 올랐어요. 이제 소사 프로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직도 준신축이든 구축이든 기축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천에 12억보다는 훨씬 낫죠. 걔네들 생각해 보신 거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부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천 쪽하고 김포나 이런 것처럼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천 부동산 시장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반때 딱 끊어지고 나서 분양 소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얘도 나왔고 상동 롯데캐슬 나왔잖아요. 걔네 보여드리고 나서 부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거 말씀드렸어요. 어반스퀘어 때도 기축 들어가시라고. 근데 욕만 먹었어요. 뭔 헛소리 하냐고. 부천은 안 오르는 동네다 뭐 이러시면서 어반스퀘어도 뭐 2대1밖에 안 나왔는데 뭔 헛소리냐 이렇게 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기축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가 12억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 어반스퀘어도 여기 들어가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6억이 있으면은 상동 롯데캐슬 들어간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돈씨 하시는데 서울 좀 전에 분양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량진만 가더라도 27, 8억이고 흑석동이 30억이라고요. 갈 수 있으면 가시면 돼요. 돈도 모아서.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는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어반 때는 이렇게 올려놨는데 두산 리브더 제니스에서 부천 분양에 봄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양에 봄바람이 분다는 건 뭡니까? 기축에 봄바람이 분다는 얘기. 기축 올라갈 겁니다. 온수 쪽에서 보이는 모습을 갖다가 부천 원도심인 소사 쪽이든 아니면 부천역 쪽이든 아니면 더 들어가서 송내 쪽이든 중동 상동 쪽이든 다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천 분양도 봄바람이 불 겁니다. 어반스퀘어 같은 게 많이 나오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경쟁률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하튼 부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상동 로켓까지 다루고 나서 다음 주쯤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브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온수 쪽하고 소사 쪽하고 단지 이름 헷갈려갖고 말한 거 있어요.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PD님이 그런 것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 길게 찍잖아요. 주변 분양가라 단순히 분양단지 보여드린 게 아니라 주변하고 흐름도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흐름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다 보면은 조금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요. 투자는 개인적인 거 인지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고요. 뭐 일단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여기 청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좋은 놈, 좋은 층, 로얄층으로 당첨되시길 갖다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115만 원 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대지 교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항상 올려드려요. 들어오시면은 넌 정말 그 단지 그렇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뭐 제가 맞다 그러면 뭐 욕하시고 나가셔도 되는 정보 교환하는 공간이고요. 광고 같은 거 없는 공간이니까 저렇게 찾아오셨다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좀 빠르게 찍는다고 했는데 또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여하튼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한 정보,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롯데캐슬 상동에 들어간 돈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